아유,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그죠? 자, 머신에서 밀링으로 아무거나 스타트를 해주세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쿼터는 보통 21이나 33, 17에 3할, 뭐 2할, 뭐 이걸로 보통 대충 많이들 쓰실 거예요. 33파일 넘기진 않으실 거예요, 보통. 자, 여기서 이걸 지난번에 그냥 공면항상 포켓으로 가공을 하셨잖아요. 작은 화살표에 영역광삭이라는 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역광삭 이걸로 한번 하고 최적광삭으로 한번 하고 두 가지 할 건데, 잠깐 나오시고 소재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공작물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사각공작물 생성 눌러주시고요. 전부 다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쳐주세요. 바깥으로 떨어질 때는 제가 중삭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바운더리를 치는 사각 형태에서 바깥으로 공구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넘어가려면 처음부터 할 때부터 모델을 뽑고 시작을 해라. 대신 중삭부터 스타트를 해야 바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운더리를 키우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키우면 바운더리를 그냥 옵셋을 해버리면 소재가 커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깥쪽도 커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영역광삭을 들어갈 거야. 자, 영역광삭을 알면 우리가 이제 2D를 구매해도 영역과 최적광삭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지금 하는 거를 행동을 보면 내가 한두 개짜리 모델링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계단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3D를 한번 돌리고 나서 측벽과 바닥 정상만 한번 먹여주면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가공률을 제가 그냥 0.1, 0.1 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얘는 0.1을 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포켓에서는 아일랜드가 있을 때 뭐 하향 절삭을 해야 되는데 상향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삭을 한번 꼭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빼고 가공률을 주고 등선을 한번 더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아일랜드가 있어도 중간에 상향으로 지나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가공률을 적게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모델을 다 잡을 겁니다. 경로 제어. 지금 이 상태에서 공구 중심력을 체크를 해서 잡으셔도 되고, 그죠? 그냥 자동 윤곽에서 바운딩 박스나 사각 형태나 아니면 실루엣, 제일 외곽 테두리 뭐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안암으로 하게 되면 체인을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그냥 실루엣으로 잡거나 사각 바운딩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딩. 공작물 포함이라고 하면 여기를 체크를 하면 우리가 혹시나 공작물을 크게 잡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바운더리가 외곽 테두리를 포함해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공작물을 크게 잡게 되면. 그래서 그냥 사각 바운더리로 가고, 내측의 유지, 외측의 유지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러면 내측. 근데 문제는 내측으로 하게 되면 공구 손상이 조금 더 심하게 와요. 이제 뜨는 구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시간은 조금 더 빨라요. 포켓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뭐 웬만하면 외곽으로 요즘엔 들어오죠. 그래서 외측으로 놔도 안에 들어가는 영상은 무조건 내측을 유지하고 들어갈 겁니다. 형상에 따라 들어가게 되고, 최소 포켓 크기는 공구 지름의 150% 넣어주시면 돼요. 커터를 쓸 경우에, 엔드밀을 쓸 경우에는 공구 지름의 0이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커터는 날이 가운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닿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150%가 넘으면 얘가 한 바퀴를 돌고 외곽을 돌기 때문에 기둥이 없는데, 만약에 좁은 구간을 계속 돌게 되면 바닥이 먼저 나중에는 언젠가는 뱅글뱅글 돌기만 하기 때문에 여기가 닿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항상 커터를 칠 때는 공구 지름 비율 150%로 치고,
그 다음에 중사길 때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고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생성. 자, 커터를 한번 지나가도록 할게요. 21에 1할로 할까요? 21에 2할로 할게요. 21에 2할로 할게요. 홀더는 필요하시면 넣으시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섭이 지금 전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작물은 꺼주세요. 우선 지금 중상에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꺼주세요. 자, 절삭 파라메타 하향만 하겠다요. 하향만 하겠다. 한 방향으로 절삭을 할 거고, 왕복으로도 있습니다. 네. 하향만 한 방향으로 할 거고, 공구 지름에 5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50%나 55% 줄게요. 고위성 커터 같은 경우에는 1mm나 보통 0.5mm, 그 다음에 스틸 서스 종류 뭐 BLMP 같은 경우에는 0.3이나 0.5 사이로 먹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대로 뭐 할게요. 2mm 넣어볼까요? 1mm 넣자. 2mm 넣자. 2mm. 코너 라운딩 처리는 제가 지름 곱하기 100분의 5라고 했잖아요. 한번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셋업값을 한번 넣어놨기 때문에 항상 공구 지름 곱하기가 100분의 5 정도 해서 반경값이 항상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넣게 되면 중간에 공구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에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핵심인데, 우리가 포켓을 치고 뭐를 했어요? 바닥면 평면 구간만 다시 잡았죠. 잡았던 구간을 이제 여기서 해결이 돼요. 이 전에는 이 전 버전 23까지만 해도 요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24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요걸로 정삭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바닥 정삭은 이렇게 되고, 스텝 셜로우 체크 공작물을 포함해서 전체 깊이를 다 알아서,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친 거를 최고와 최저를 기준으로 얘가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뭐 따로 안 잡아도, 왜냐면 지금 바깥으로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나 필요하면 그냥 여기로 한개 인식을 눌러도 되고, 한개 인식을 누르면 최고와 최저값이 나오게 됩니다. 필요하면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여기 Z값을 누르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가공요요 가만 조절이라 그러면 여러 개의 계단, 지금 여러 개의 계단이 있을 때 처음 스타트, 왜냐하면 저립량은 똑같아요. 내가 2mm라고 저립을 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저립하는 양을 조절을 해서 더는 아니고 덜 들어가게 해서 최대한 중간치를 남기려고 할 거예요. 처음 스타트를. 얘를 체크해도 되고 상관은 없으면 그냥 어차피 근데 우리는 얘를 다시 잡을 거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잡을 거기 때문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스텝 다운 2mm 다 했고, 다 넣었고요. 스텝 셜로우 다 넣었고, 링크에서 굳이 보조 진입도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안전 높이, 처음과 끝에 나오는 높이, 그 다음에 제가 무조건 최소 수직 뽑기로 놓고 하자. 그리고 항상 이송 속도로 출력이, 급속 이송이 이제는 지공 1로 출력이 돼서 많이 나오게 해주자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기준으로 30mm가 넘어가면 뜨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라 라고 했는데, 그냥 100% 공구 지름에 150%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120%만 넣도록, 120%만. 어차피 황사 커터니까 떠도 상관없어요. 뜯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경로간 이송 조절은 링크 첫 번째, 이게 이제 중상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정상에서 이게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워터라인을 치고 이런 경사를 구간이 있고, 여기 알이 완만한 구간이 있을 때 여기 워터라인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진입하는 라스터, 우리가 평행 가공에서 할 때 여기 중간중간에 사이에 튀는 구간, 이 알과 이 정알일 때, 그러니까 반경이 5알인데 18인치로 진입을 했을 때 여기 틈새가 떴다 벽을 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좀 줄일 수가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체크를 해주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4인가에 추가 스트리밍만 있었는데, 이게 24인가 23인가에 들어왔을 거예요. 3인가 24에.
들어갔을 거예요. 링크에서 진입 동작, 여기서 헬릭스로 하고 진입 반경에, 이거는 커터, 어차피 내가 진입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링크가 아니라 경로 제어에서 150%가 넘는 구간 31.5파이가 넘어가 21파이로 커터로 치는데, 이 구간은 아예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포켓 사이즈가 아니면 동그라미 사이즈가 31.5가 안 되면 아예 가공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링크에서부터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진입을 할 때는 무조건 한 45% 정도, 그러니까 커터 지르면 45%면 이렇게 들어가죠. 어차피 잘 봐요. 계단식으로 이게 이 구간이 어차피 링크로 진입만 하고 다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요. 다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다음 구간 지나갈 때는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반경보다 조금 작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1이니까 나누기 곱하기 0.4 정도, 45 정도 줄게요. 9.45. 원래 그렇게 돼 있었나 보네. 9.45. 그리고 당연히 헬릭스로 진입을 하고, 그렇지 뭐 여긴 헬릭스만 진입하고 못하는 건 그냥 건너뛰게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굳이 램프 프로파일로 넣으면 웬만큼 들어가시는 데까지는 다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직선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혹시나 감성량이 좀 감성량이 좀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으로 데이터가 나오게끔 우선 그냥 헬릭스를 메인으로 잡아주세요. 헬릭스가 원으로 잡아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5천으로 절삭을 하되 진입할 때도 5천으로 그냥 링크로 진입을 할 거야. 그래도 기계는 5천으로 안 가요. 한 2, 3천으로 갈 거란 말이야. 2천에서 1,500 정도로 알아서 원을, 작은 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알아서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진입에 대한 이송 속도를 다시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송 속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고 언어 거르기 공차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으로 나올 테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얘를 빼서 점으로 나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황삭에서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0.025 안으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먹지는 않고 덜 먹을 거란 말이에요.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냥 웬만하면 점으로 나오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서버가 있다, 데이터 서버가 없다, 나는 그럼 데이터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30, 여기 70으로 바꿔서 그렇게 나오고, 나는 데이터 서버가 있다 그러면 보통 그냥 이 상태로 가시거나 아예 이 상태로만 바꿔도 원으로 많이 바뀌어 나와요. 95에 여기, 왜냐면 이 공차 안에 들어오는 원으로 무조건 다 바꾸기 때문에.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가공.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남은 영역들, 윗면과 바닥이 동일하게 0.1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단으로 2mm 계속 쳤기 때문에. 그죠? 남는 영역은 2mm보다 작지만 그거보다 큰 값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0.1이라는 원하는 값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정리를 하고 동일하게 0.1을 남겨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 구간이 어차피 나중에 잔상이 들어갈 거고, 커터로 잡을 수 있는 바닥 구간과 평면 구간을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똑같이 얘를 공작물을 하나 빼주셔야 돼요. 공작물 모델 앞에 거 공정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그냥 공작물 모델로 빼서, 자, 여기서 모델을 공작물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원본 작업으로 얘를 굳이 0.1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황삭이니까, 황종정삭이고 우리가 하고 공작물 비교해서 비교를 이번에 안 하고 그냥 나갈게요. 비교를 한번 할까요? 비교를 눌러서 얼마가 남았는지 체크를 하고
모델을 다 잡아주세요. 나는 가공 여유를 0.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0.1을 다 전체적으로 0.1을 기준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공 여유를 0.1을 기준으로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0.6 이상 남아 있으면 뭐 여유가 더 빨간색으로 나와 표현이 되겠죠. 확인 한번. 이렇게 되면 지금 이쪽 바닥과 여긴 비슷하게 남은 거예요. 초록색이니까 비슷하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여기 진입 못하는 구간, 여기는 뭐 이만큼은 아니지만 중간치 정도로 가공 여유가 남아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나는 전체적으로 바닥을 먼저 잡고 가야겠죠. 바닥을 먼저 잡고 측면에 대한 중삭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Alt T를 누르셔도 되고, 요걸 누르면 사라질 겁니다. 자, 여역 광삭을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측벽 가공 여유는 혹시 만약을 대비해 여유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측벽은 여유 0.5 정도 떨어뜨리고, 원래 가공량이 0.5 정도 떨어뜨리고, 바닥은 0.1 정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0.1. 이게 2D였으면 0.1, 0.1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직각이니까 0.1, 0.1 줘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0.5 바닥 0.1 경로 제어. 바운딩 박스로 안 하고 안암으로 갈게요. 그리고 윤곽 체인을 선택을 하면, 이게 지금 커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3D로 넘어오게 돼요. 솔리드 체인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면은 빼고 이 루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엣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150% 놓으시고요. 내측 기준으로, 중심 기준으로, 공구 바운더리 중심, 도형 요소에서 공구에서 당연히 21파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공작물을 활성화해서 내가 이전에 진행된 공정을 감안을 하겠는데, 앞에 거 공정을 감안을 해도 되지만 내가 이제 계속 연산을 하다 보면 앞에 공정을 계산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건 앞에 스톡을 계속 빼서, 소재를 빼서 가공 이전에 진행된 하나의 공정을 감안을 하고 앞에 공작물을 빼는 거야. 공작물을 기준으로 잡아서 계속 스톡을 들어오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가공 여유가 지금 이 상태로도 0.5로 하게 돼도 중간중간에 툴이 몇 번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산을 이렇게 측벽 데이터가 있는데 황상을 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양이 0.25보다 큰 값이, 절임량이 큰 경우에 0.25보다 큰 값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제거하려고 여기도 툴패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이 0.5가 1mm가 있던 0.5가 있던 굳이 상관없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중삭으로 우리는 워터라인으로 싹 밀어버릴 거니까.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정삭이 들어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0.5 정도까지는 무시를 해요. 기본적으로 0.5 이상 튀어나온 거, 1mm가 튀어나와 있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절삭 파라메타에 넘어갑니다. 스텝 다운 뭐 다 상관없고요. 55, 이거는 50%만 줄게요. 아니 40%. 왜냐면 바닥에 R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바닥 정삭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냥 포인트를 좀 줄여주고, 코너 R이 크잖아요. 2R짜리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고, 여기서 중요 깊이 체크를 해서 평면 부위 포함 이거나 평면 부위 포함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 나올 거예요. 여기 툴패스가 다 나올 거예요. 바운더리의 안쪽에 들어오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요걸 빼고 수동이라고 놓고 포지션을 나 여기 한 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2포인트만 연산을 하는 거예요. 하고 완료를 누르고 나가면 이 2포인트 2개에 대해서만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평면은 다 나갈 거니까 평면 다 0.1로 맞추는 거죠. 다 0.1로 맞출 겁니다.
스텝 쉘로우 0도 뭐 다 똑같이 하고요. 한 개인씩 다 돼 있고 한번 눌러볼까요? 다시 한번 찍어보고 됐고요. 링크 파라메타 30 다 동일하게 돼 있고요. 진입 동작 동일하게 돼 있고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면 공면 모델을 빼먹었네요. 자, 다시 모델 도형에서 다 잡아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평면 구간만 다 잡게 될 거고요. 제가 수동이라는 포지션을 눌러서 다음번에 계산할 때는 조금 더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한번 보죠. 지금 자, 보자. 동일하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조금 이상하네요. 1mm만 넣을게요. 1mm. 2mm 값이 너무 크게 돼 있어. 1.5mm만 넣을게요. 잠깐만요. 지금 뭐가 이상한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면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 면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 면이 안 나온다는 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 나와야 되거든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스텝 다운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1mm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가공 여유를 동일하게 평면 부위를 요거를 체크를 해제했다가 다시 한번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의 유지 됐고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걸 한번 빼보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포켓으로 진입을 하는데 가공량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까 나온 것들은 이 진입하고자 하는 얘는 여영밀로 나오고 얘는 지금 포켓으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절임량은 절임량입니다. 공간이 안 나오니까 링크를 이거 150% 넘어가니까 얘가 진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건 2mm 이하만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한번 누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스타일이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 스타일도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영미를 잡았을 때 스타일로 밖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놓으면 그래도 안 나오네? 이상하다. 잠깐 확인할게요. 그럴 리가 없는데. 한번 볼게요. 가공 여유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모의 가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이 남았는지 확인할게요. 소재를 좀 빼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소재를 한번 빼보도록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모델로 소재를 한번 빼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가 남았는지. 지금 안 들어가는 게 2mm씩 딱딱딱 떨어뜨린 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공작물 모델을 누르고 공작물 모델 1번을 기준으로 1번 소재를 뺀 걸 기준으로 원본 모델링 작업을 얘를 기준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비교를 해볼게요. 다 초록색이 나오면 되는 거죠. 다 초록색이 나오면 놓고 하고
거의 다 나왔는데 얘는 지금 조금 더 남은 것 같긴 한데 한 0.5, 한 2, 3 남은 것 같긴 한데 안 들어가네요. 내가 작은 결삭 부위 무시라고 0.5를 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덜 남은 구간들은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삭을 했어요. 희한하네.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종삭을 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여기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끄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걸 기준으로 중삭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 영역 황삭을 한번 더 들어갈게요. 자, 0.5, 0.1씩 넣겠습니다. 자, 경로 제어에서 모델을 찍었죠? 경로 제어에서 바운더리를 또 요만큼만 걸어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외측으로부터로 그냥 갈 거고요. 이번에도 외측으로부터 하면 바깥으로 진입을 할 거고, 자,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새 공구 생성, 볼로이즈 엔드밀, 불밀 12에 1할짜리로 할게요. 12에 1할. 자, 공작물에 가서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중삭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4번 공작물을 기준으로. 자, 하나의 정종 감안, 작은 절삭 부위 무시, 절삭 파라메타. 자, 스택 간격 0.7씩만 할게요. 0.75 정도 할게요. 50% 정도 주고. 스텝 셜로우 다 그대로 됐고요. 다 됐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확인만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면 얘랑 모의강물 볼게요. 이제 코너들 치겠죠. 바닥이 이제 R이 더 작으니까 바닥을 한 번씩 더 긁을 겁니다. 왜냐면 2R로 치고 지금 1R을 놓쳤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잔삭을 밀겠죠. 하고 코너들 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삭이 이루어질 거예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2D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미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면 내가 파이널로 칠 엔드밀 걔도 2D 할 때도 똑같아요. 12파이로 정삭을 할 거다. 외곽 정삭을 다 할 거다. 그럼 그거보다 작은 10파이나 8파이까지만 영역 중삭을 치고 나면 외곽으로 한 바퀴씩만 돌아주면 큰 문제들은 안 생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20파이 엔드밀 150mm, 200mm 빠져 있으면 코너 10알인데 툭 때리면 난리 나잖아요? 씹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중삭이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욕심에 바닥 정삭을 한번 다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잡혔는데, 자, 이게 이제 수평 영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삭을 하기 전에 수평 영역으로 바닥을 한번 잡고, 자, 워터라인 한번 볼까요? 워터라인 먼저 보고, 워터라인 보고, 그 다음에 바닥 정삭 한번 넣어볼게요. 자, 워터라인 등구선이죠. 워터라인 넣고요. 다 잡을게요. 자, 동일하게 100분의 5나 0.1을 남길 거예요. 어차피 0.1. 왜냐면 정리예요. 정리. 외곽 정리. 0.1, 0.1. 중삭. 1할짜리도 1mm씩 먹여도 되고요. 1mm 정도 먹여도 되고. 자, 100분의 한 0.8이나 R보다 조금 작은 게 좋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실루엣으로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가니까 바깥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요거를 잡을게요. 자, 공구에 들어가서 12파이 엔드밀로 잡을 거고요. 12에 1할짜리 엔드밀로 잡을 거고요. 자, 공작물 중삭은 아니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갑니다. 하향 절삭을 할 거고요. 절삭 순서 최적화 될 거고요. 왜 구간 구분이 돼 있으면 그 포켓 먼저 끝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겠다. 우련 뭐 1mm씩만 넣어도록 할게요. 코너 라운딩 당연히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 직각 부위. 중요 깊이. 이제 워터라인에서부터는 무조건 얘 잡아주세요. 무조건 0.1 잡는 거예요. 무조건 바닥에서 0.1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남긴 가공 여유만큼 연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역일 때는 Z 레벨 기준으로 가니까 얼마 안 되는 구간 때문에 다른 구간들을 다 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나눴던 거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외곽 한 바퀴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야 되는 외곽이기 때문에 평면 구간이라고 꼭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잡아 주셔야 되고, 스텝 셜로우 마찬가지로 한 개인씩 0도부터 90도 전 구간에 대해서 한 개인씩. 자, Z 30.4까지 뭐 어차피 바운더리에 맞고 있으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링크 파라메타 여기서는 이제 링크를 좀 추가를 해야죠.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링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면서 저 내려가고 싶은 거 링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선은 여기에서 수평으로 우선 지나갈게요. 수평으로 90도 방향으로 반경값을 6R 넣어주시고 경사각도를 15도 정도 줄게요. 15도 정도인데 5도만 줘도 충분할 것 같아요. 5도. 여기는 공구진에 반경 정도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복귀하고 동일하게 떨어지죠. 보조 링크는 필요 없어요, 굳이. 자, 근데 이 상태로 만든다고 워터라인에 우리가 등고선 가공해서 루프르 라인을 선택한 것처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손을 좀 봐야 되거든요. 직선 형태, 여기가 우리가 이송 형태. 자, 직선 형태로 우선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한번 진입한 자리로 웬만하면 진입을 하길 원하기 때문에 직선 형태로 갈 겁니다. 진입점 뭐 처음 할 때의 링크고 우선 본 다음에 고쳐보도록 하죠. 자, 하고 다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하면 수직 방향으로 첫 번째 링크가 나오고 웬만하면은 뜰 때마다만 링크가 들어갈 거예요. 볼게요. 자, 첫 번째 링크에서만 원을 들어가면서 테이퍼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라 내려올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형하시는 분들 보면 링크를 계속 추가를, 왜냐면은 바다에 미가공이 있을지도 모르고 램프를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자, 여기에서 일부러 링크를 만들어 주려면 자, 우선 이거 몇 가지 고쳐 볼게요. 얘는 수직이고 얘는 접하는 램프 한번 볼게요. 각도 10도. 그러면 테이퍼로 내려갈 거예요. 이 상태로 내려가도 상관없어. 10도 정도 주면 점점 옆으로 내려가겠죠. 스타트 볼게요. 하면 내려갈 때 10도를 기준으로 링크가 밑으로 Z로 램프가 내려가면서 내려가게 되죠. 그죠? 떠야 될 구간에서만 링크가 다시 들어가게 되고 뜨는 구간에서만 이렇게 되게 돼요.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링크를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제 선택만 하면 돼요. 근데 보통 뭐 접하는 램프나 램프로 하시던지 수직 링크를 들고 일부러 강제로 띄우게 하는 겁니다. 직선 형태로 주고, 이거 드는 이송속도 키지 말고 최대 드는 높이와 진입 적용을 체크를 하세요. 열림 및 닫힌, 무조건 항상 얘를 추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항상 추가를 하겠다. 드는 높이, 이 값이 크면 여유값이 내가 10mm 이상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리가만큼이 벌어졌을 경우에 링크를 진입하는 건데, 맨날 넣을 거니까 그냥 0으로 넣으면 돼요. 계속 링크를 집어넣을 거니까 0을 넣고 이 반경값이 루프로 들어올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이제 돌아다니는 진입 링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진입 위치를 점을 여기를 찍으면 여기로 스타트 할 거야. 바꿔주려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오죠. 자, 이게 루프에서는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Z가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는 치고 나와서 뒤로 빠질 때는 그대로 뒤로 빠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갈 때 Z 각도가 들어가요. 우측면으로. 그래서 요 링크가 진입할 때 링크가 치고 나오니까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다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진 못하지만 한번 진입 링크를 칠 때마다 Z가 위에서 아래로 램프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건 강제로 떨어뜨려주는 방법이에요. 강제로 여기서 드는 높이를 빵으로 바꾸고 무조건 열렸든 닫혔든 무조건 난 링크를 추가할 거고 경사각도를 추가해서 램프에 진입을 할 때 각도를 주고 원으로 칠 거다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자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모의가 한 걸 볼까요? 여기까지 한 거를 소재를 또 뺄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묶어서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뮬레이션 그냥 볼게요. 단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밀겠죠. 밀면 거의 대부분 1할이니까 좀 세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0.1 정도가 다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중삭을 0.1 남았어요. 이제 바닥 정삭 한번 치고 평면 바닥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등고선 한번 치면 얘도 똑같이 마무리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보다 R이 어차피 이게 12파이면 다 마무리가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한번 칠 때는 우리가 이제 포켓으로 쳤을 때는 포켓으로 쳐도 되죠. 포켓으로 쳐도 상관은 없어요. 포켓에 우리가 저거죠. 3D 사이클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여행밀에서 바닥을 한 번씩 똑똑똑 찍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여행밀에서 어차피 모델 바닥만 찍으면 그 페이스들이 다 나오니까 여행밀로 잡아주고. 그게 귀찮으시면 여기에서 가공 경로창에 작은 화살표에 수평 영역이라고 있어요. 수평 영역. 평면만 패스를 내주는 겁니다. 자, 모델을 다 잡을게요. 측벽은 0.5 남기고 바닥은 제로로 칠 겁니다. 0.5를 안 남겨도 돼요. 왜냐면 1파이로 바닥을 한 번씩 다 쳤기 때문에 0.5가 아니라 0.12만 아니면 제로로 가도 상관없는데 0.2 정도 남기고 바닥을 칠게요. 경로 제어에서 마찬가지로 윤곽 체인에서 얘를 루프로 잡을 거예요. 왜냐면 윗면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얘를 루프로 잡을 겁니다. 윗면은 왜냐하면 바운더리를 깊이 제한으로 막아도 되긴 해요. 깊이 제한으로 막아도 이 바운더리 밖에 있어도 Z를 살짝 내려주면 바깥쪽 못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상태로 안암으로 하고요. 경로에서 12파이 플랫 볼로이즈 앤드밀 하시고요. 절삭 파라메타 청해 갑니다. 자, 가공 횟수를 2번을 줄 거냐 1번을 줄 거냐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를 넣어주면 스텝을 몇 미리씩 깔 거냐 한 번만 우선 넣어보고 가공 간격을 한 1할짜리니까 45% 그냥 갈게요. 코너 라운딩은 항상 체크가 돼야 되고요. 바닥에 평면을 만들어준다 하고 스텝 쉘로우 한개 인식 한번 눌러주고 모델에 들어갔네요 하고 어차피 바운더리에 막고 있으니까 한개 인식만 눌러줘도 돼요. 자동으로 돼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다 됐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근데 얘도 굳이 필요는 없는데 혹시 모르니 반경을 넣고 경사각도를 5도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링크 꺼주시고요. 각게 눌러주세요. 얘는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수직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어차피 원을 그리면서 경사각도 15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파트 클리어런스 3mm 진입 동작만 요거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이거 꺼주시고 진입각도 5도 줄게요. 어차피 플랫이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5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확인 눌러주면 평면 구간 패스가 나올 겁니다. 여기 Z를 좀 내려야겠네. 바운더리 안쪽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0으로 하니까 바운더리가 0이 나왔는데 바운더리를 자 죄송합니다. 경로 제어에서 이걸 내측으로 바꿔주면 안 나올 거예요. 내측으로 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1mm 더 추가를 해서 아예 공구 지름보다는 빠지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링크 걸고 램프 들어가고 그죠? 자,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링크 평면 가공에서는 굳이 이 링크도 필요가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입을 할 때 열려있는 게 아니라 바닥을 무조건 치기 때문에 얘가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진입할 때 이걸로 칠 거란 말이에요. 헬리컬로 떴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얘도 솔직히 굳이 늘 필요는 없으나 밀 필요는 없으나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소재를 빼놓은 걸 여기서 여기까지 이 두 가지를 소재를 먼저 빼보고 영영 중 워터라인을 공작물 모델을 한번 빼볼게요. 모델 2번을 기준으로 원본 작업이 5번 6번을 우선 빼고 확인. 비교가 켜져 있었나봐요. 비교가 빼버릴게요. 비교 안 해도 되니까. 얘를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뒤로 있던 나오면 얘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2D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개, 두 개짜리 가지고 툴패스를 깔끔하게 내려고 2D로 손을 내느니 그냥 물건만 나와도 된다라고 하면 치고 워터라인으로 평면도 긁어도 돼요. 아니면 어차피 윤곽 체인은 다 모델링으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고 윤곽 바닥까지 잡아놓으면 어떤 계단이든 간에 다 끝나 있어요. 그럼 측벽들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D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의 가공을 눌러보도록 해요. 분량이 날 게 없잖아요. 아무리 복잡해도 워터라인 마찬가지. 그리고 등구선 워터라인에서도 평면 패스 측벽 부위만 바닥을 한번 찍게 하고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워터라인으로 마무리를 해도 상관도 없고요. 평면 플랫 가지고 여기 잡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등구선만 쫙 내리면 되죠. 워터라인만 내리면 마무리가 됩니다. 바닥들은 다 0을 쳤기 때문에 그죠? 바닥은 다 0을 쳤어요. 그래서 이 수평 영역이라는 게 이 수평 영역 중요하고 이제 많은 양이 남았을 땐 영역 중삭에서 한번 다 걷어내주고 그죠? 중삭 바닥을 한번 무조건 중간중간에 맞춰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워터라인으로 또 마무리하겠죠. 워터라인. 연산이 좀 빨라요. 워터라인이 지금. 왜냐면 워터라인 어디 갔냐? 워터라인. 그냥 앞에 거 있잖아. 복사한 거. 6번. 6번을 컨트롤 C V 하세요. 그리고 도형에서 0. 바닥가공 이거 동일하고 체크해주고 0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것도 24에 들어왔어요. 이걸 체크하면 처음에 넣은 값이 동일하게 떨어져요. 25 보니까 여기 뭐 하나 있던데 치고 뭐라고 요즘 열어볼 새가 없어가지고 경로 제어 안함 그대로 둘 거고요. 포켓 무시할 거고요. 자 공작물 그대로 갈 거고요. 자 절삭 파라미터 그대로 갈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워터라인에 각이 죽을지 모르니까 원래 금형쟁이들은 이 면을 들어 올려주던지 아니면 스타트를 0부터 하게 되면 만약에 0이 패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0이 패스가 나오면 각이 살짝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R이 살짝 건드려서 여기가 살짝 오버컷이나 살짝 R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는 이 볼 끝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패스에서 스텝 샬로우에서 첫 번째 패스에서 보통 한 0.1이나 내려주고 시작을 해요. 예? 스타트. 그러면 이 평면인 구간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이 면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살짝이라도 지금 라운드니까 0으로 패스가 나오게 되면 살짝이라도 건들게 되면 여기가 살짝 죽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면을 내려버리면 아예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아니면 마이너스가 아예 내려버리든지 내려버려도 1mm 정도 R만큼 더 내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어차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내려버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0.2 정도 내릴까요? 0.2 정도 내리고 스타트 그대로 하고 다 동일하고요. 뭐가 피치가 어디 갔냐? 1R이니까 어디 갔냐? 0. 각이 쓰니까 2 정도만 줄게요. 0.2 정도. 그리고 내가 지금 같이 여기에서 스텝 샬로 솔직히 마무리를 이걸로 등고선만 짓고 싶다. 근데 중간에 R이 있다. 이렇게 R이 그럼 가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극경사로 떨어지잖아요. 이 R 마무리하고 싶으면 요거 체크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값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나 손 안 대고 깔끔하게 나오고 싶어라고 하면 체크하고 이걸로 끝낼 거야. 스텝 다운 최소 1000분의 5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최대로 Z값이 떨어지는 양이에요. 내가 0부터 이 극경사인데 내가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툴피스 건너뛰잖아요. 여기도 이만큼 건너뛰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완만한 구간을 정확하게 제대로 나오게 하려면 1000분의 뭐 얼마 1000분의 1, 2까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여기를 최소 패스 나는 별로 티 안 나니까 0.005에 최소는 1000분의 5 단위로 끊어주고 스텝 윤곽 간격을 내가 이 피치와 동일하게 위의 피치와 동일하게 이 사이만큼 벌어지면 무조건 패스를 채워 넣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오토라인으로만 끝냈는데도 다 끝내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이 될 수 있는 형태는 그죠? 코너 알로 치니까 당연히 이 피치가 더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이 없어요. 그죠? 그냥 다 각이에요. 마무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딱 이거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영역 광석, 이거 최적 광석 다음 이거 이따 와서 다시 최적 광석을 해볼 거고요. 영역 광석, 레스터, 워터라인, 그 다음에 스켈롭 정도만 알면 투영도 알아야 되는 거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주로 쓰는 거는 모든 틀을 완성하는 거는 어차피 4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것도 하이브리드 마음에 안 들고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는 이 툴패스는 막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캠에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패스라는 게 저거예요. 우리 막캠에서는 아니 하이퍼에서는 최적 등고선 최적화, 최적 인가로 돼 있고 NCG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면을 타고 다닐 때 툴패스 면을 찍을 때 반경을 아직도 못 만들어줘요. 하이퍼멜도 마찬가지고 등고선을 칠 때. 그래서 아직도 하이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 워터라인과 레스터, 등고선과 등고선 잔삭을 합쳐서 한 번에 나오는 거긴 한데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쉬었다가